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인데 주가 캔들과 하늘색 후행 스팬을 보면은 꼭지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을 2개 만들었고 고점도 2개 만들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번에 세 번째에 이거를 3113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또 돌파 못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라 그거랑 겹치면서 변동성인 건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삼봉을 만들었어요.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었는데 뭐 모양이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전환선 아래에서 계속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조정 중이에요. RSI도 50 근방에 있고 코스피는 아까 보시면 알지만 코스피는 전환선 부근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RSI도 70 근방에서 돌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약합니다.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조정이 나왔어요. 갭 상승한 부분을 메꿔서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상승장인데 나스닥은 사실 전환선 깬다고 그래도 조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미국 시장 워낙 강해서 기준선 정도는 깨줘야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승하는 길에 잠깐 쉬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RSI는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가격 볼게요. 국고채 10년물 가격이 랠리를 했는데 그 랠리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게 워낙 랠리를 한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채권 가격이 약한 거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결국 근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긴 힘들 거예요. 국고채 10년물 RSI 약간 50 위에 50 근처에 있는데 아마 바닥 잡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여기를 못 들어가지고 결국 다시 올라갔는데 기준선 근처에 살짝 조정 시그널을 보이고 있네요. RSI가 계속 5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단에서 박스권을 만들듯 코스피도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박자는 맞는 거죠 지금. 유가입니다. 유가는 크게 보면 55달러와 80달러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65달러와 80달러 박스권인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유가는 큰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RS가 떨어지고 있어요. R스퀘어도 떨어지면서 하락세에 있는데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음이 살짝 줄었거든요. RSI도 멈췄고 이렇게 보면 사실 R스퀘어도 내려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턴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0까지 내려오는데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0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0.17 정도에서 턴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여기서 턴할 수도 있죠. 0.31 정도 되는데 턴을 할 수가 있죠. 턴을 하는 거를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21선 근처가 보통 조정이 마무리되는 건데 계속 옆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거의 21선이 뭐 많이 올라왔거든요. 21선이 3032입니다. 거의 21선까지 왔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상태인데 중기가 내려오다가 사실 꺾였어요. 꺾어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꺾어서 올라갔는데 그 좀 유사한 위치고 단기가 물론 침체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꺾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양상과 보면 단기하고 중기를 보면 여기서 꺾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캔들이 내일 양봉이 나오고 3거래일째까지 뭐 볼린저 밴드까지 밀어붙이면 이거는 오파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1, 2, 3, 4, 5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강세장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서 올렸는데 결국 사실 지금 올리는 세력은 기관인데 지금 외국인은 그냥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현물은 사실상 살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지 않는 상승장 이런 거 조금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팬데믹 때도 그랬거든요. 지난번 팬데믹 때도 외국인이 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한번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 팬데믹 장세에도 보면 외국인은 줄창 팔았습니다. 그때 개인이 사서 올린 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외국인은 줄창 팔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관이 올리는 장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상승이 끝나고 말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워낙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심하게 파는지 안 파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다시 색깔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빨개지고 있고 6월 달에 양봉이 워낙 컸는데 이게 뭐 지난번 팬데믹에서도 보면 장대 양봉이 하나, 둘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나올 수 있습니다. 2달 연속 나올 수 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2주 정도 윗골이 달면서 조정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1차 조정 때, 그러니까 2파 조정이죠. 2파 조정 때 음봉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음봉 하나 나왔으니까 박자는 맞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오늘 거래가 좀 붙었어요. 오늘 거래가 붙어서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지만 일단 5일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거를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2주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캔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도 한 2주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지난번과 비슷하게 보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볼 수 있고 외국인이 뭐 충분히 살 의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또 올려가지고 또 팔 요량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을 오래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팔아먹을 사람이 선물로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전환선을 깨긴 했는데 아주 상승 모양이 깨진 건 아닙니다. 깨진 건 아닌데 RSI는 좀 내려왔고 좀 안타깝지만 뭐 아직은 깨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재차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환선 위로 못 올라왔는데 반등을 했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왜냐하면 아직도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KB금융이 많이 올랐고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네요. 삼성화재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르는 오늘 금융주의 날이네요. 미래에셋증권도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가 눈에 띄네요. 삼성증권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랐던 애들이 오르고 있네요. SK하이닉스 금융주, 삼성물산도 양봉을 나타내면서 아직 박스권 돌파를 못했지만 이런 종목이 또 갈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국전력도 얘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오르는 거 보니까 엄청난 강세장이긴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오르는 데인데 조선주는 좀 힘드네요. HD 한국조선이야. 삼성중공업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그대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대로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좀 쉬고 있네요.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아직은 조정세를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ABC 떨어졌거든요. 재차 상승장으로 돌입하면 결국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소외되는 주식이고 현대건설, GS건설도 뭐 기존 추세 그대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방산주가 ABC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현대로템도 살짝 반등인데 이게 재차 상승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죠. KT는 아직도 모양이 좋습니다. 상승세 있고. SK텔레콤 박스권이에요. 아직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결국은 곱버스가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했는데 여기 갭이 있거든요. 갭을 맺구나 했는데 보니까 곱버스 모양이 좋다고 해야 되죠. 올라갈 거니까. 이게 보니까 양봉, 음봉, 양봉. 이게 음봉. 약간 모닝스타가 아니죠. 이브닝스타. 석별이죠. 석별형으로 사실 엄청 하락했는데 또 하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RSI가 올라가려면 올라갔을 텐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누웠네요. 재차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모양이 딱 인버스 모양 반대인데 음봉, 양봉, 양봉. 이게 이제 모닝스타죠. 샛별 모양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RSI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한번 파이널 파동을 향해서 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보니까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8천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도 한 9천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뭐 꼭지는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1조 6천억 정도니까 아주 심하게 꼭지 잡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심하게 이게 대세 꼭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볼게요. 선물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2만 개 정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뭐 만계약을 사면서 그냥 마이너스 15,000 여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선물로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현물 팔아 치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올려줄 때 탑승을 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근데 또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 선물 가지고 파생 장난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관찰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15,000계약 매도는 벗어났습니다. 지금 한 8,000계약 정도 매도라서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틀밖에 옵션 만기일이 안 나와서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돼요. 콜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콜을 사서 외국인이 득을 보고 있고 4만 개 정도 사고 있으면서 득을 보고 있고 풋도 사고 있는데 위아래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옵션 만기일까지 변동성을 노리는 것 같아요. 풋도 사서 내일은 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옵션 만기일 전후인데 뭐 이것도 뺑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눈치를 잘 봐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콜과 풋 가격 동향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만 보겠습니다. 412 보니까 콜이 뭐 이렇게 보면 저번에 최고점에서 한번 팔아먹었고 다시 올려서 팔아먹고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곧 끝나는 거거든요. 곧 끝나는 거라 큰 의미는 없어요. 콜이 사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콜 이렇게 해서 마감은 되는 것 같아요. 풋은 뭐 엄청 하락하면서 거래가 많게 됐는데 이게 또 이틀 남았으니까 모르죠. 이걸 가지고 뭐 엄청 해먹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의 종합을 보면 외국인이 다행히 현물을 안 삽니다. 알기 좋게 현물을 사주면 상승장이다 확인을 할 텐데 외국인이 선물을
다소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해소를 했다. 뭐 그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